네, 이어서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2부 6-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장에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전선에 흐르는 전류와 위에 있는 전하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를 했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력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전기력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근데 하나 조금 이상했던 것은 관점에 따라서 생기는 힘의 양이 약간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같은 현상인데 어때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힘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존되는 것이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은 힘을 시간으로 곱한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힘을 시간으로 곱한 값은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간에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약간 차이가 났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럼 시간이 조금 달라졌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움직이는 프레임과 움직이지 않는 프레임은 시간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것이 예전에 상대성 이론에서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시계를 맞췄을 때 움직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배웠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즉 움직이는 계에서의 델타 T와 움직이지 않는 계에서의 델타 T는 다르고 그 다른 만큼 힘이 다르게 작용되는 겁니다. 즉 식으로 보면 델타 PY가 F 곱하기 델타 T인데 델타 PY 프라임은 F 프라임 곱하기 델타 T 프라임이 되며 F와 F 프라임이 차이 나는 만큼을 보정시키는 것이 델타 T와 델타 T 프라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좀 풀어주면 F 프라임이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F, 즉 F 프라임이 F보다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델타 T는 어떻습니까? 델타 T 프라임을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C제곱분의 V제곱을 나눈 것만큼 바뀌었으니까 원 프레임에서는 시간이 그만큼 간격이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대입해보면 결국 모멘텀 트랜스퍼는 똑같다. S 프라임이나 S 프레임에서 똑같다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입자 혹은 전하 간의 전자기적인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한 전선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전하가 움직이는 거 말고 다른 어떠한 프레임에서 이걸 바라봤다면 또 다른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또 다른 힘이 발생했겠죠. 그렇지만 모멘텀은, 즉 주고받는 모멘텀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극단적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같은 현상도 순전히 자기력으로만 볼 수도 있고 순전히 전기력으로도 볼 수 있고 혹은 그거의 혼합으로 볼 수 있듯이 사실 전하 간의 상호작용은 전자기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을 얼만큼을 얼만큼을 전기적인 것으로 이해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이 전자기학이라는 것이 맥스웰의 그 4가지 방정식이라는 것이 이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부합하는 그런 이론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본 장을 통해서 이해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영상화하면 필드 라인이 생기겠죠. 그러면 오해하기 쉬운 게 그럼 내가 자석을 움직이면 그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필드 라인이 그대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필드 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각각의 전하가 움직이고 있었을 때 그 점에서의 속도, 전기장, 자기장을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만 힘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말이 안 됩니다. 즉 움직이는 자기장의
의해서 생기는 힘이 얼마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떠한 프레임에서 각 점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작용하고 있으며 거기서의 전하가 갖는 속도 그리고 위치 벡터는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보통 빛 같은 경우 전자기파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 또 영어로 말하면 traveling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치 우리가 줄을 갖고 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눈으로 봤을 때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줄, 그 스트링의 각 부분이 위아래 운동을 하면서 바뀌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파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각 지점에서 그 전자기파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리고 그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공간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와 전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프레임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하 밀도는 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을 분모로 해서 로 제로, 즉 레스트 상태에 있는 전하 밀도를 나눠주면 그것이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전하 밀도가 되어 있고요. 전류 밀도 J는 로 V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에 로 제로 V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학에서 중요한 것이 에너지와 모멘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U는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의 rest mass m0의 C제곱이 되겠고요. 모멘텀은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의 rest mass m0 곱하기 V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의 근거로 한 4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4벡터 어프로치를 좀 설명해 드리면 공간에 대해서 x', y', z' 그리고 시간 t'이 위에 있는 식과 같이 변환이 된다고 하면 전류 밀도 jx, jy, jz의 프라임이 오른쪽과 같은 유사한 형태로 변환이 되며 로 프라임은 왼쪽과 같이 변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본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U가 마이너스 V일 때, 즉 전하 도선에 있는 전하, 즉 전류를 구성하는 전하의 움직임과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외부의 전하 간의 그 속도 크기가 그 절대값이 같고 방향만 반대라고 생각했을 때 케이스가 되겠죠. 그것을 저 안에 대입하면 우리가 본 시간에 공부했던 식들이 유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들은 우리가 어떠한 프레임을 결정해서 쓰든지 간에 그대로 쓸 수 있는 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기력을 생각했을 때 오른손 법칙을 사용했었죠. 자, 오른손 법칙이냐 왼손 법칙이냐는 사실 편의에 따라서 정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력이라는 것은 오른손 법칙 2번을 적용해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만약 왼손 법칙으로 정했다고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